저는 올해 64세입니다.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죠. 저희 부부에게는 외동딸 지은이가 있어요. 32살인 지은이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정민우는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하더군요. 저희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정장 차림으로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남편은 민우가 마음에 든다며 흡족해했죠. 저 역시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지은이와 민우는 인천 부평구에 작은 빌라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2층 집이었는데 아담하고 깔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반찬을 싸들고 가곤 했죠. 딸 부부는 맞벌이라 바빴거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였어요. 지은이는 그때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상태였죠. 회사에서 해외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급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사고는 아니고. 근데 엄마한테 부탁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해봐, 뭔데? 미안한데 우리 집에 좀 들러줄 수 있어? 책상 서랍에 부동산 계약서가 있거든. 그걸 좀 급하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부동산 계약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계약서? 그게 왜 갑자기 필요한데? 회사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두고 왔어. 내일 오전까지 필요한데 여기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딸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가서 찾아볼게.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응, 고마워 엄마. 우체국에 가면 내일 오전까지 도착한다고 할 거야. 지은이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2847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받아 적었죠. 민우는 회사 갔겠지? 응, 오빠 오늘 회의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대. 그래, 걱정 마. 엄마가 찾아서 바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걸쳤어요. 남편한테 딸 집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죠.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11월 말이라 바람이 차더군요. 버스를 타고 부평구로 향했어요. 딸의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했어요. 지은이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죠. 출장도 혼자 다니고 일도 척척 해내고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딸의 빌라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나무가 많아서 여름엔 시원했죠.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보니 11시쯤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현관문 앞에 섰어요. 저는 종이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847.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죠. 삐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군요. 역시 지은이답다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했거든요.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꽤 많았어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전기요금 고지서, 통신비 청구서, 회사 서류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가며 부동산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많더군요.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했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려니 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엔 통장이랑 도장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들을 모아둔 서랍인 것 같았죠. 그 밑에 파일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하나를 꺼내서 펼쳤어요. 보험 서류였습니다.
저는 다시 첫 번째 서랍으로 돌아갔어요.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서류를 뒤지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도어락 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민우가 뭔가 가지러 온 건가 싶었어요. 회사에서 서류라도 빼먹고 온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오늘 회사 일찍 빠져나온 거야?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출장 가셔서 한산해. 저는 본능적으로 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목격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거실을 재빨리 둘러봤죠. 어디 숨을 데가 없을까? 침실로 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거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거실 창가의 암막 커튼이었어요. 두꺼운 천으로 된 커튼이었죠.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입을 막았어요. 커튼 천 사이로 희미하게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민우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여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키가 컸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사위가 낯선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둘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나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숨어 있어야 하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커튼 뒤에서 저는 그저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점심시간 좀 길게 잡았어. 1시간 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알던 민우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하지만 톤이 달랐죠. 딸한테 말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우리 이제 2년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조마조마해. 여자가 말했습니다. 2년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2년이면 지은이가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부터란 얘기잖아요. 신혼 1년 만에 바람을 피웠단 겁니다. 나도 그래. 근데 조금만 더 참아. 민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커튼 천을 살짝 밀어서 틈을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깥을 봤죠. 민우와 여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여자는 민우의 팔에 기대고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딸이 사랑하는 남편이 저런 모습이라니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찾았죠. 평소에 설교 말씀 녹음할 때 쓰던 앱이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러게. 근데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리요.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귀를 바짝 세웠어요. 정리라니? 이혼하겠다는 거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혼은 복잡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잖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여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다른 방법이요. 저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방법인데? 여자가 재촉했어요. 내가 알아본 사람이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더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을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무슨 사람?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야. 교통사고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요. 자연스럽게 만든다고요. 무슨 소리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교통사고? 여자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대. 민우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여자가 물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이 명의로 보험금이 5억이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5억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5억? 여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서워하던 톤이 사라지고 흥분한 목소리가 됐죠. 응,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 결혼할 때 가입한 거야.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제주도 가서 카페 차리고 살 수 있어. 오션뷰 자리 알아봤는데 괜찮더라.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주도요. 카페요. 제 딸을 죽이고 그 돈으로 여자랑 카페를 차린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하면?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알아본 사람이 이쪽 일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래. 믿을만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흔적 안 남기는 게 전문이라고 했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여자가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 비싸긴 한데 확실하게 해준대.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3천에 5억을 받는 거면 나쁘지 않네. 여자가 말했어요. 제 딸의 목숨을 계산기 두드리듯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커튼에 기대서 간신히 서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언제쯤 할 건데? 여자가 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 1~2달 정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민우가 말했습니다. 1~2달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말은 곧 제 딸이 2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당연하지. 바다 보이는 카페 차려서 너는 바리스타하고 나는 운영 맡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제 딸을 죽이고 나서의 꿈을요. 상상만 해도 좋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지역이 좋은지, 카페는 어떻게 꾸밀지, 제 딸이 죽은 후의 삶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꼭 참아야 했어요. 이 증거를 확보해야 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시간 봐. 벌써 12시 반이네. 민우가 말했습니다. 벌써? 나 1시 반까지 사무실 들어가야 하는데. 여자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나도 1시까지는 들어가야 해. 부장님이 출장 가셨어도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니까. 민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언제 봐?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지은이가 야근한대. 그때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야근하는 날 집에서 여자를 만나겠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금요일에
두 사람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신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걸 확인하고서야 커튼 밖으로 나왔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죠. 30분이 넘게 녹음됐더군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 딸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니. 그것도 가장 믿었던 남편한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딸한테 연락해야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딸이 받았죠. 엄마 찾았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지금 내 집에 있는데. 응, 알아요. 계약서 찾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우가 집에 왔었어. 오빠가요? 회사 간 거 아니었어요? 딸이 의아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왔었어.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야. 네, 여자랑 같이 왔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암막 커튼 뒤에 숨어서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뭘 들었는데요?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죠. 민우가 널 죽이려고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교통사고를 꾸미려고 해. 보험금을 타려고. 5억이래. 그 돈으로 여자랑 제주도 가서 카페 차린대. 저는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말하면서 다시 눈물이 났어요. 전화 너머에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 응? 거짓말이죠?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달라는 듯한 목소리였죠.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가 다 들었어. 녹음도 있어.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딸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빠를 그렇게 믿었는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해. 위험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일단 조심해야 해요. 딸이 울음을 멈추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조심? 오빠가 눈치채면 안 돼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딸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어떡하지? 엄마, 제가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요. 그때까지 오빠한테 절대 눈치채이면 안 돼요. 알았어. 근데 넌 언제 들어오는데? 원래는 사흘 뒤인데 내일 새벽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네. 그리고 엄마 오빠한테 연락 오면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야겠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녹음 파일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게 증거예요.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와. 네. 사랑해요,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죠. 이게 증거였습니다.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증거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까는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집이었죠.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곳이었어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었죠.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찾아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한참을 찾아서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파란 파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가방에 넣었죠. 집을 나서기 전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어요. 책상 서랍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도 정리했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집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웃으면서 저를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민우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오던 민우요. 그 사람이 제 딸을 죽이려 한다니요.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힘이 쭉 빠졌어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계약서 찾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찾았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왜 전화를 한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민우야. 장모님, 안녕하세요. 민우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까 집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응, 뭐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지은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요. 혹시 연락 오면 전화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죠? 몇 시간 전에 제 딸을 죽이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요.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통사고 얘기, 보험금 얘기, 제주도 얘기 다 들리더군요. 선명하게요.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이메일로도 제 자신에게 보냈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민우와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얼굴도 떠올랐죠. 울다가 잠들다가를 반복했어요. 새벽 5시쯤 일어났습니다. 딸이 타는 비행기가 오전 9시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죠.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의심할까봐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딸이 무사하기를요.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계속 나왔죠.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택시 기사들, 여행 가이드들. 저는 그 사이에 서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멀리서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죠. 얼굴이 헬쑥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엄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민우의 지인이 볼 수도 있었죠. 그래, 어디 갈까? 공항 근처 카페로 가요. 조용한 데로요.
저희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근처 조용한 카페를 물어봤어요. 기사님이 한적한 곳에 있는 카페를 알려줬죠. 10분 정도 가서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빵집이었고 2층이 카페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지은이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제가 샌드위치도 시켰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했거든요. 엄마, 녹음 파일 들려주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찾았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알아본 사람이 있어. 교통사고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전문가야.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얗게 질렸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설마 그걸로? 응. 지은이 명의로 보험금이 5억이야. 내가 수익자고. 지은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돈이면 우리 제주도 가서 카페 차리고도 남아. 민우가 말했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경찰이 의심하면?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해.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든대.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고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지은이가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죠. 흔적 안 남기는 게 전문이래. 10년 넘게 이 일한 사람이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 여자가 물었어요. 1~2달 정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급하게 하면 경찰이 의심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정말 제주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당연하지. 오션뷰 카페 차려서 너는 바리스타하고 나는 운영 맡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를 그렇게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야. 늦기 전에 알았잖아. 엄마가 그날 집에 안 갔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거야. 저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제주도 생활을 계획하는 소리가 들렸죠. 서귀포 쪽이 좋을 것 같아. 관광객도 많고. 카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나무로 할까? 아니면 화이트 톤으로 할까? 나무가 좋지. 따뜻한 느낌으로. 창은 크게 내서 바다가 보이게. 메뉴는 뭘 할까? 커피랑 디저트? 브런치도 할까? 브런치도 하자. 너 요리 잘하잖아. 제 딸을 죽이고 나서의 삶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근데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 나중에 우리 협박하거나 그러면 어떡해? 여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돈만 제대로 주면 입 다물어. 이쪽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민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언제쯤 만나볼 거야? 그 사람. 다음 주쯤 만나기로 했어. 구체적인 계획 세워야 하니까. 무섭긴 한데 설레기도 해. 우리 드디어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전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엄마도 알아. 근데 오빠는 날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네요. 보험금이요. 돈이요. 딸이 쓰게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녹음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아, 근데 시간 봐. 벌써 12시 반이네. 민우가 말했습니다. 벌써? 나 1시 반까지 사무실 들어가야 하는데. 나도 1시까지는 들어가야 해. 다음에는 언제 봐?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지은이가 야근한대. 그때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가 움찔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야근한다고요? 응. 내가 민우한테 말했잖아. 이번 주 금요일 프로젝트 마감이라고.
맞아요. 근데 오빠가 그걸 이용해서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지. 경찰이 믿어줄까요? 녹음이 있잖아. 증거가 있어.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근데 오빠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그래서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오늘 안에 신고하고 민우를 잡아야 해. 지금요? 응. 늦으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가요.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택시를 탔어요.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엄마가 있어. 괜찮아. 엄마 고마워요.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엄마니까.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제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죠.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저희는 내렸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라는 간판이 보였죠.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어요. 저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봤어요. 어떤 신고이신데요? 예비살인이요. 제 사위가 제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죠.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형사님 모시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들었어요. 형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형사복을 입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는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형사가 저희를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먼저 신상부터 여쭤볼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철수 형사였어요. 저는 제 이름과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자기 정보를 말했죠. 그럼 이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천천히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딸의 부탁으로 집에 갔던 것, 서류를 찾다가 민우가 여자와 함께 들어온 것, 커튼 뒤에 숨은 것,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셨다고요? 네. 제 핸드폰으로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교통사고 얘기, 보험금 얘기, 제주도 카페 얘기, 모두 선명하게 들렸어요. 박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노트에 뭔가를 적기도 했어요. 30분짜리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 박 형사가 저를 봤어요. 이거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저는 박 형사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살인 예비 및 모의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남편을 체포하실 건가요? 네. 영장 신청해서 체포하겠습니다. 언제쯤이요? 빠르면 오늘 안에요. 늦어도 내일까지는요. 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돼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민우 씨 회사가 어디죠? 지은이가 민우의 회사 주소를 말했어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여자분은요? 같이 나온 여자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얼굴은 봤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녹음 들어보니까 둘이 2년 동안 만났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닌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처음 들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우 씨 신문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혹시 보험 관련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가져올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은 녹음 파일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박 형사가 지은이를 봤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알아채셔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습니다. 신고 잘하셨어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박 형사는 꼼꼼하게 물었고 저희는 아는 대로 다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나오는 대로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체포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명함을 줬어요. 저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정오쯤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네. 너도 그렇고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야겠다. 저희는 근처 식당을 찾았어요. 작은 한식집이었습니다.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켰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지은이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먹어야 해. 힘내려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가 억지로 한 숟가락 떴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죠.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민우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날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 응.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정말.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했죠. 엄마, 우리 집 가면 안 돼요. 오빠가 있으니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아빠도 알아야 해. 저희는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너 싱가포르 있는 거 아니었어? 아빠, 지은이가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여보 앉아.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은이도 따라왔죠. 3명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곧 체포될 거야. 잘했어. 당장 잡아 넣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서 지내. 네, 아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박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회사에서 체포했어요. 함께 있던 여자도 연행했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조사할 겁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잡혔대. 정말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체포했대. 지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우는 잡혔어요. 딸은 안전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죠.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죠. 지은이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요. 지은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네, 엄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 걱정 마. 감사해요. 지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예전에 쓰던 방에서 잤어요. 저는 자기 전에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잘 자. 엄마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 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죠. 여보, 정말 잘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 그날 집에 안 갔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야. 그런 것 같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8시쯤이었어요. 어머니, 조사 결과 말씀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우와 공범 여자 조사했습니다. 여자 이름은 최수진이고요. 민우 씨 회사 동료였어요. 회사 동료요? 네. 같은 부서는 아니고 옆 부서 직원이었습니다.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녹음 파일 들려주니까 바로 인정하더군요. 다행이네요. 교통사고 청구건도 자백했습니다. 실제로 브로커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었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 만나기로 했대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답니다. 장소도 정해놨고요. 그럼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발견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수진이란 여자는요? 같이 공모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살인 미수 공범이죠. 두 사람 다 구속되는 건가요? 네. 검찰에 송치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기각될 일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우랑 여자 다 자백했대. 구속될 거래. 잘 됐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죠. 지은아, 제가 불렀습니다.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어요.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형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 있고요. 그럼 내일이면 결정 나는 건가요? 네.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 형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2명 다 구속됐어요. 정말요? 네. 이제 재판 준비 들어갑니다. 재판은 언제쯤이에요? 빠르면 2달 후쯤 될 겁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속됐대. 알겠어요. 지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네. 그냥 실감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살인 예비 사건 때문에 이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됐죠. 재판은 2달 반쯤 후에 열렸습니다. 저희는 법정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법정이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살인 예비죄, 살인 모의죄. 무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지은이 명의로 보험금이 5억이야. 내가 수익자고 교통사고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전문가야.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민우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단순 대화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죠. 실제로 브로커와 만남을 약속했고 돈도 준비했다고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우가 3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어요. 브로커에게 줄 돈이었죠. 재판은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복도에 나와 있었죠. 엄마, 물 좀 마실래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복도 끝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물을 뽑아서 지은이에게 줬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 곧 끝날 거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수진도 같이 재판받았어요. 최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쪽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지은아, 정말 미안해. 지은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있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가 민우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는 2주일 후였어요. 2주일 후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선고 공판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민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4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최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판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계획적이었고 실행 직전이었다는 것,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것.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법정을 나왔어요. 끝났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이혼도 1달 후에 성립됐습니다. 지은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죠. 왜 기부해? 내가 받을 돈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돈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곳에 쓰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지은이는 저희 집에서 계속 지냈어요.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지은이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웃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상담 받으려고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상담? 네. 심리 상담이요.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저는 지은이를 응원했습니다. 지은이는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새 직장 구하려고요. 정말? 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지은이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딸은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그날 제가 딸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 커튼 뒤에 숨게 된 것, 녹음을 한 것, 모두 하늘의 뜻이었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딸의 집 암막 커튼 뒤에 숨어 있던 그 순간을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때를요. 지은이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넘었어요. 요즘은 웃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퇴근하고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엄마,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안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네.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웃음이 돌아온 것 같아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마트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엄마, 이거 사요.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지은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었습니다. 그래, 넣자. 저희는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웃었어요. 가끔 지은이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날도 있죠. 그럴 때면 제 방에 찾아와요. 엄마, 응, 왜? 잠이 안 와요. 이리 와. 같이 있자. 저는 딸을 안아줍니다. 어릴 때처럼요. 엄마 가끔 생각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일도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집에 안 갔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거지.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심리 상담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죠. 상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다행이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때 일을 떠올려도 괜찮아요. 잘 이겨냈어. 저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4년형을 받았으니 앞으로 2년 정도 더 있어야 하죠. 가끔 편지가 옵니다. 사죄하는 내용이에요. 지은이는 편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요. 엄마,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돼. 내 마음이 중요해. 고마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최수진이란 여자는 2년형을 받았어요. 작년에 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지은이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주말에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 풍경이었어요. 예쁘다. 제주도예요. 언젠가 여행 가고 싶어서 그려봤어요. 같이 가자. 우리 가족끼리. 좋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사람 만나는 걸 꺼려 했었거든요. 엄마, 오늘 대학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즐겁게 놀다 와. 네. 지은이가 밝게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편도 지은이를 많이 챙겨줍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러 가요. 지은아,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 좋아요, 아빠.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독립하려고요. 독립? 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걱정되긴 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죠.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아빠한테 너무 오래 신세졌어요. 무슨 소리야? 신세는. 그래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지은이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희 가족이 모두 도와줬어요. 짐을 나르고 정리했죠. 엄마 어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좋다. 아늑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저희는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고깃집이었죠.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 알아요. 엄마도 자주 놀러 올게. 좋아요. 기다릴게요. 저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지은이가 독립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러요. 엄마, 반찬 좀 싸주세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저는 미리 만들어둔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잘 먹고 다녀. 지은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소개팅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오늘 만나는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저도요.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누구랑 사귀는 건 아니래요. 그냥 천천히 사람을 만나보는 중이라고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2년 전 그날을요. 딸의 집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커튼 뒤로 숨었던 순간, 민우의 목소리를 듣던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집에 가지 않았다면요. 만약 민우가 다른 시간에 왔다면요. 만약 제가 커튼 뒤에 숨지 않고 나가버렸다면요.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딸은 살아있고 건강하니까요. 어젯밤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와. 네.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딸을 지킬 수 있어서요. 그날 딸의 집에 갔던 것이요. 커튼 뒤에 숨었던 것이요. 녹음을 했던 것이요.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이 딸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요. 다시는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딸이 잘 살아갈 거라고요. 이미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상처를 이겨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네. 엄마 음식 냄새 맡으니까 배고파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죠.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죠. 엄마, 왜 웃어요? 그냥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저 행복해요. 정말로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딸의 집에 갔던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딸의 목숨을 구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늘에요. 그날 저를 그곳에 있게 해줘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요. 웃으며 살기를요.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